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15단원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15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어떠한 부분이 좀 중요한 개념이었는지를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15단원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특히 중간 부분 설명을 하면서 조금 버벅거려 가지고 제가 그 혹시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제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요 15단원 복습 동영상을 보시면서 요런 흐름이었구나, 요런 내용이었구나를 이해를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은 결국은 이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그 핵심적인 거를 뽑으라면, 각 호단원마다 핵심적인 거를 뽑으라면, 15.1 부분에서는 요 일드 커브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만기가 1년인 채권 수익률 얼마, 만기가 2년인 채권 수익률 얼마, 만기 3년인 채권 수익률 얼마. 요거를 그냥 플랫을 해보면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기 그리고 수익률, 그거를 이렇게 플랫을 해놓은 게 요 일드 커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일드 커브는 항상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은 거긴 한데 그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인버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버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뭐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뭐 어떤 경제의 쇼크가 왔을 때 이제 그렇게 조금 지금 우선 당장 돈 급하기가 굉장히 급급한 상황.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인버트한 경우가 일드 커브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15.1번을 보면 이게 조금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의 경우에는 거의 플랫하다라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예시를 들어준 거고 이제 여기 지금 두 번째의 경우에는 우상향한다라는 거에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게 인버트의 그 경우를 보여준 건데 지금 이게 언제냐 2000년 9월 11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의 닷컴 버블이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버블이 꺼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버트한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로 이렇게 오르락 하고 다시 내리는 뭐 그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의 일드 커브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만기가 다른 채권이면 그 채권마다의 일드는 수익률은 혹은 이자율은 다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15단원을 공부를 하면서는 사실은 채권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 거긴 한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자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본드 스트리핑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쿠폰을 주는 만기가 이렇게 3년짜리인 채권이 쿠폰 본드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사실은 요거는 3개의 제로 쿠폰 본드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기가 1년짜리인 제로 쿠폰, 만기가 2년짜리인 제로 쿠폰, 만기가 3년짜리인 제로 쿠폰. 이렇게 3개로 쪼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에 적용되는 얘 첫 번째 이 채권 내 수익률 혹은 할인할 때 쓰는 가격 구할 때 쓰는 할인율인 Y1 그리고 요 두 번째 제로 쿠폰의 수익률인 Y2 혹은 할인할 때 쓰는 이자율 Y2 그리고 요 세 번째 제로 쿠폰 가격 계산할 때 쓰는 수익률인 Y3 그래서 결국은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과 굉장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단원에서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드 스트래핑, 그래서 쿠폰 본드를 제로 쿠폰 본드 몇 개로 쪼갤 수 있구나. 그렇게 쪼개는 거를 본드 스트래핑 혹은 본드 리컨스트럭션이라고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쪼갠 본드들의 합은, 서메이션은 이제 얘랑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같지 않다면 차익거래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그 얘의 서메이션이 얘와 같지 않은 경우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경우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보통의 경우에는 요 세 개 서메이션 하면 요 3년짜리 쿠폰 본드랑 가격 가치랑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다른 채권에는 다 다른 이자율이 적용이 된다. 다 수익률이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는 5%, 2년짜리인 제로 쿠폰 본드는 6%, 3년이면 7%, 만기가 4년짜리면 8%, 뭐 이런 식으로 1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는 5%, 2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는 6%, 3년짜리 제로 쿠폰 본드는 7%로 뭐 이렇게 세 칸,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제플 15.1번 부분에서 봤던 거의 경우에도 이제 1시점 끝나고 100만큼 쿠폰 오고, 2시점 끝나고 100만큼 쿠폰 오고, 3시점 끝나고 1100만큼이 온다라고 하면 1시점에는 Y1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5%로 이렇게 한 칸을 할인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요 100에 대해서는 0부터 지금 2까지잖아요. 이제 두 칸이니까 1.06에 2승으로 할인을 해야 되는 거고, 요 마지막에 1100은 세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1.07에 세 칸으로 이렇게 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채권 가격 계산하면 1082.17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요 가격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요 분모에 요거를 그냥 R이라고, 미지의 R이라고 두자. 그러면 요 첫 번째 거는 R, 1 플러스 R의 1승으로 할인, 요 두 번째 거는 1 플러스 R의 2승으로 할인, 요 세 번째 거는 1 플러스 R의 3승으로 할인을 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채권의 가격을 아는 상태에서 분모에 들어가 있는 Y를 모르는 거 값을 R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그거는 YTM은 6.88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그렇게 계산해본 YTM은 요 3년 만기 제로 쿠폰 본드에 적용되는 할인율인 7%보다 작게 나왔네요. 네, 그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일드 커브에는 두 가지 일드 커브가 있다라고 하는 것 봤죠. 온더런 일드 커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막 발행된 채권 혹은 액면가로 발행된 채권들의 일드 커브를 표시를 해놓은 것이 온더런 일드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경제신문이나 뭐 언론에 이렇게 매일 보도되는 채권의 수익률이 얼마다라고 하는 수익률이 바로 요거를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퓨어 일드 커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스트릭트 혹은 제로 쿠폰 본드, 그러니까 쿠폰이 없는 채권들, 그러니까 퓨어한 채권들, 즉 그냥 액면 마지막에 그 액면가만 갚고 딱 끝나는 채권들, 즉 그러한 채권들의 일드를 커브를 표시를 해놓은 것이 이 퓨어 일드 커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5.2번과 15.3번에서 뭐 포워드, 스팟, 그리고 숏 레이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우선 우리가 15.2번 부분에서는 이렇게 certainty 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투자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만기가 2년짜리 채권을 사가지고 지금 사서 만기 끝날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 방법은 1년짜리 채권 사서 갖고 있다가 또 끝나면 또 1년짜리 채권 한 번 더 투자하는 방법,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certainty인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2년짜리인 채권에 투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는 거의 수익률이나 1년 투자했다가 또 1년 투자해서 그 과정에서 얻는 수익률은 1번과 2번에서 얻는 투자 수익률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다라고 해 놓으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R2라는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숏 레이트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기간마다 적용되는 이자율이 요 숏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으로는 이렇게 R1, R2, R3, R4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 노테이션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은 스판 레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로 쿠폰 본드에 적용되는 이자율 스판 레이트. 그래서 노테이션은 우리 교과서에서 Y1, Y2, Y3, Y4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 레이트랑 스판 레이트는 서로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봤는데 지금 우리 이 피겨 15.3번을 본 김에 말을 하면 요걸로 한 칸 가고 요걸로 한 칸 간 거가 요걸로 두 칸을 가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모르더라도 요거를 알고 요거를 지금 알기 때문에 요 R2를 계산을 해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숏 레이트라고 하는 것, 미래에 적용되는 어떤 인터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미래 시점부터 또 어느 미래 시점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이 숏 레이트다. 그렇지 않고 스판 레이트는 뭐다? 지금부터 1년, 지금부터 2년, 지금부터 3년. 그래서 어쨌든 이 발바닥을 지금에 두고 있는 이자율은 스판 레이트라고 한다. 이 두 개는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딩 피리어드 리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데 지금 또 나온 거죠. 이 홀딩 피리어드 리턴은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지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수익률 하면 생각나는 거. 그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이 홀딩 피리어드 리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15.2의 그 가정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25.2번 부분에서 forward rate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short rate라고 하는 것은 미래부터 어느 미래까지 계산하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그때 가보면 또 이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future short rate를 뭐라고 금융에서는 표현을 하느냐, forward rate 혹은 forward interest rate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15.3번 부분에서 이야기를 잠깐 한 것처럼 요렇게 n-1번 가고 한 번 더 가는 것은 y의 n번으로 n번 가는 거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rn이라는 숏 레이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숏 레이트의 예상치를 구해놓은 것이 이 forward rate라고 하는 것이랑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그제플 15.4번을 통해서 이렇게 F4를 계산을 하는 방법을 예제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F4의 방법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3년까지를 알아. 그리고 지금부터 4년까지에 적용되는 이자를 알아. 이제 그러면 요거 3칸 가고 요거로 한 칸 더 간 거나 요거로 4칸 간 거나 같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해서 11.06이 F4에 해당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3번 부분으로 와서 그런데 실제 세상은 uncertain한 세상이죠. 내가 이거를 채권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뭐 1년 시점 후에 이자가 갑자기 시장 이자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실제 세상은 uncertain한 세상이죠 라고 하는 것으로 앞에서 15.2에서 좀 세게 잡았던 가정을 릴렉스를 해봤습니다. 릴리즈를 해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년을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 투자 방법이 있겠죠. 만기가 1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랑, 그래서 1년 전에 사가지고 가만히 그냥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냥 1년을 가지고 있는 투자 방법이 있겠고, 요 두 번째 투자 방법은 뭐냐? 만기가 2년, 만기가 뭐 3년, 만기가 4년, 만기가 뭐 5년 이렇게 훨씬 긴 채권을 그냥 사가지고 나는 1년만 딱 들고 있다가 파는 거야. 그런 투자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투자 방법 대비 두 번째 투자 방법은 이렇게 내가 1년 갖고 있다가 채권을 팔려고 봤을 때 그때 가서 이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했을 때 더 이익을 주게 된다, 수익률이 높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리퀴디티 프리미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짧은 거보다는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당연히 투자자들은 더 리턴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5.4번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일드 커브가 나타나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드 커브가 나타나지?를 설명해주는 이론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expectation hypothesis theory, 이거를 줄여서 그냥 expectations theory 혹은 expectations hypothesis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거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는 이자율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F2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라고 설명을 하는 방법이 expectation theory였습니다. 시장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expectation theory에서는 추가적으로 liquidity premium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냥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기가 더 긴 채권을 투자를 한다고 더 liquidity 프리미엄을 주는 거는 아니고 그냥 예상을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인식을 그렇게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설명을 하는 이론이 요 이론입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liquidity preference theory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숏텀보다는 롱텀 본드가 위험하잖아요. 왜?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이게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expectation R2보다 F2는 일반적으로는 크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 요 두 개 차이만큼이 liquidity 프리미엄으로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론이 liquidity preference theory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15.4번 부분에서 이렇게 네 가지 패널 A부터 D까지 여러 가지 모양들을 봤는데요. 요 A번의 경우에는 liquidity 프리미엄이 컨스턴트한 경우였고, 요 C번의 경우에도 liquidity 프리미엄이 콘스턴트한 경우였습니다. 그렇지만 YTM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멈춘 경우, 그리고 여기는 지금 YTM이 떨어지는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고, 패널 B와 D의 경우에는 YTM 증가 폭이 좀 다르죠. 그래서 D번 피겨가 조금 굉장히 더 심하게 YTM이 상승을 하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정리를 해보면 숏레이트, 퓨처 숏레이트, 포워드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일드 커브를 가지고 채권들을 가지고 이거 미래 예상될 게 이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플러스 리퀴디티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만기가 짧은 것보다는 만기가 긴 게 더 위험하니까.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업워드 슬로핑한 일드 커브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expectation theory에 의해서 사람들 예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liquidity preference theory에 의해서는 아무래도 롱텀 본드에 투자를 하면 리퀴디티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니까요. 라고 이렇게 업워드하고 있는 일드 커브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일드 커브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어떤 매트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업워드 슬로핑 한다. 단기로 돈 빌리는 것보다는 장기로 돈 빌리는 게 좀 더 많은 이자 내야 된다. 왜? 그게 더 장기가 더 위험하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업워드 슬로핑 하는 경우가 경제 상황이 그냥 평온한 경우가 이런 모양이고,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인버트 우하향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IMF 외환위기
2007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작년 3월 코로나19가 막 시작되면서 그 코스피가 뭐 2천 얼마였다가 1,400 얼마까지 떨어졌던 그때, 그러면서 환율은 막 1,200원 거의 막 그렇게 근접했던 때, 그런 시기가 인버트한 일드 커브가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겨 15.5번에서는 이렇게 뭐 롱텀 트레저리 본드의 경우 가격 변동이 계속 이제 가격이 뭐 일정하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피겨 15.6번에서는 이제 만기가 긴 거랑 만기가 짧은 거의 일드의 차이, 그 스프레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기가 길면 이자가 높겠고 만기가 짧으면 이자가 작겠죠.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를 하면 요거 빼기 요거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0보다 큰 수치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0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뭐 여기는 지금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여기는 2차 오일 쇼크, 여기는 지금 닷컴 버블, 그리고 여기 요런 어떤 경제에 무슨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런 시기에는 지금 오히려 만기가 짧은 거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더 높게 되는 경우도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썸머리 부분에서 이렇게 요 3번에 나와 있는 요런 방법을 통해서 뭐 R1, 그러니까 뭐 F1, 뭐 그런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구나. 뭐 F, 뭐 N, 뭐 어떤 거든 계산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15단원에 대한 공부, 복습했던 것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